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친모가 본인이 뭐 상주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을 이제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발인식이 끝나고 부동산에 전화가 왔는데 이미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밀 연애 슛. 네, 2008년 카라로 데뷔를 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구하라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이제 넉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 간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하던 중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효연 기자와 차에서 비밀 연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마스크 좀 벗어도 돼요? 네네. 운전을 하진 않을 거지만 벨트도 좀 매주시고요. 아, 그럴까요? 아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친오빠, 친모, 그리고 구하라 씨가 같이 좀 다정하게 좋은 상황 속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잖아요.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강경윤 기자가 그 친오빠를 직접 만났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네,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이제 구하라 씨가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한테 네. SNS 통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제가 전화했을 때는 사실 음. 그때는 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알리고 난 이후. 제가 네. 좀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취재를 해왔었는데. 아, 그 전이었다고요? 네, SNS 네. 올리기 전에 만나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구하라 씨는 오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하라 씨가 있고, 일남 일녀예요. 근데 하라 씨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오빠가 2살 터울이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하라 씨한테도 그때 잠깐 그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계속 이제 연락이 어머니랑은 안 닿고, 아버지는 전국에 공사 현장에 아이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모와 할머니가 하라 씨와 하라 씨 오빠분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라 씨가 한 3년 전쯤에 친어머니를 제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하라 씨가 원해서 찾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연락조차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하라 씨가 사실 좀 마음을 정신적으로 다쳐서. 힘든 그런 일들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상담 치료를 하는 그 의사분이 하라 씨한테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픈 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 권유를 했군요. 네, 권유를 해서 수소문을 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게 바로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친오빠분, 뭐 주장에 따르면 하라 씨는 단 한 번도 이제 어머니를 그 제외한 이후에 너무 끈끈한 정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없었다고 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는 그 하라 씨와 하라 씨 오빠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재혼을 했거든요. 새 가정을 꾸렸는데 그 새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더 친근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친어머니의 존재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의 존재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좀 다정하게 찍은 이 세 사람의 사진이 네. 그 친모는 맞는 거예요? 새어머니랑 찍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 조금 더 친절하게 기사에 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오해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하라 씨 오빠, 그리고 하라 씨를 키워준 할머니. 할머니예요. 네. 친모가 아니라. 친모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모와 다정하게 찍은 뭐 사진이나 그런 건 없는. 제가 알고 공개된 있기로는 건 하라 없는 씨가 가지고 있건 하라 씨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진이 하라 씨의 친오빠의 결혼식 당시에 찍은 사진이고, 그 결혼식에 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전쯤에 그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만났고, 그러면은 그 만난 이후로는 그래도 친모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좀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이 좀 아주 뜨문뜨문 뭐 이렇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하라 씨가 한번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친오빠분이 어떻게든 병원 수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로 오기 힘든 상황이어서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바로 해서 좀 올라와 달라. 왜냐면 네. 수속을 하려는데 친오빠는 보호자 여건이 안 됐대요. 가족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친어머니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하라씨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하라씨의 반응은 왜 엄마를 불렀어 이렇게 오히려 해서 친오빠는 그때 이제 마주친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아는 거에는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왕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네. 이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뭐 약간 동시에 원망도 좀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오빠가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가정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빠분이 하라 씨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네. 그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하라 씨가 이제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일기장 같은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에서도 좀 쓴 내용인데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느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하라 씨의 가까운 사람들은 하라 씨가 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에 어떤 되게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어머니의 이 부재에서 온 그리고 정말 이 성장 과정에 자아가 크는 시기에 어떤 굉장히 버팀목이 돼줬던 엄마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친모가 네.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이 부모에게 가게 돼요. 네네. 부모가 두 분이 있다면 5대5로 비율로 가게 되는데 하라 씨는 이제 친어머니가 있고 친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이라면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였죠. 절반씩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오빠가 주장하는 바로는 구하라 씨가 그걸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내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가장 중요했던 성장 과정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고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에서 어머니란 존재는 없었는데 네. 갑자기 등장한 어머니가 하라가 그렇게 어렵게 읽어놓은 재산을 50%를 가져가는 게 정의로운 일인가, 그러니까 맞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마음이 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친아버지는 그 상속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빠에게 양도를 했어요. 아이고. 왜냐면 아버지는 물론 하라 씨 곁에는 있었지만 일을 하느라 바빠서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라 씨가 힘들어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네, 아버지로서 네. 면목이 없다 해서 아버지는 펑펑 울면서 오빠에게 그거 다 전부 양도를 했다고 하고 친오빠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50의 그 비율에서 어머니에게는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그것은 하나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에는 어떻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부모가 50씩 다 가져가는 네. 상황으로 정리가 되기는 항상 됐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제가 경우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인정되는 게 그러니까 그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판례 자체가 없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또 저도 들었는데 친모의 행동이 좀 놀랄만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 소송전까지 비화하게 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빈사고 차려졌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친모가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휴대폰으로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서 보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이제 상주복을 입겠다고 뭐 주장을 하거나 뭐 본인이 뭐 상주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상주잖아요. 상주로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친모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상주하겠다고 상주복을 입겠다고 게임판을 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절을 했는데 휴대폰으로 녹음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네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몰래 녹음하는 거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우고
그 장례식장에서 쫓아냈거든요. 네네. 오빠분이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해서 삭제를 하는 아이고. 그런 어떤 장례기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발인식이 끝나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이제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에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이미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친모 쪽에서 벌써 변호사를 저희보다 먼저 더 선임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 부동산에서 그 친모 쪽으로 문자를 하니까 그 바로 뭐 변호사 선임했다고 모든 거 다 얘기를 이미 한다고 여기로 연락하라고 문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 온 날짜가 28일 정도 되는데 네네. 그 동생이 이제 발인 날짜가 27일이에요. 그 장례식장에 쫓아나시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친오빠는 이거는 딸을 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소송까지 비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친모와도 되게 좀 연락을 해보고 입장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 그 친모 쪽이 연락이 잘 닿지가 않고 그래서 반론은 좀 실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하라 씨 오빠도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네.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친오빠 측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미 세상에 없는 하라 씨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진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그렇네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하라 씨 오빠도 당연히 울었고 그걸 듣는 기자도 울었고 변호사도 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라 씨는 지금 세상에 없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이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크고요. 저는 하라 씨의 아픔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너무 뒤늦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라 씨를 아름답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씨가 참 우리한테는 되게 밝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그 속에 참 혼자 안고 있는 아픔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네. 게 떠나고 난 뒤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전해드릴 빠른 소식 있으면 또 어디서든 뭐 저희는 카메라 한 대면 지금 찍을 수가 있으니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연애 쉿.